78세 할머니가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범죄?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었다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이 할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일까요? 20년 전 교통사고, 그 비밀이 이 순간 드러납니다. 새벽 4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겁니다. 당신도 그럴 겁니다. 자녀분도 손자도 자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 종로 3가의 어느 낡은 트럭 안에서는 누군가가 깨어 있습니다. 78세 박순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눈을 뜹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깨워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허리도 굽었고 무릎도 아픕니다. 나이가 78살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에 손을 얹고 일어납니다. 검게 그을린 손이 움직입니다. 할머니는 작은 주방이 있는 트럭 뒤쪽으로 갑니다. 낡은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큰 냄비가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가 큰 냄비 뚜껑을 들어 올립니다. 손이 조금 떨리지만 들어 올립니다. 큰 냄비 안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국물입니다. 저녁 12시부터 끓여온 국물입니다. 소금 1스푼, 고춧가루 1줌, 정성이 묻어납니다. 하얀 무, 검은 시래기, 흰 두부, 그것들이 국물 속에서 흐릅니다. 할머니가 국을 봅니다. 오늘도 잘 나왔네. 고마워. 할머니가 국자를 저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일상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 같은 말을 합니다. 할머니는 국을 담을 그릇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플라스틱 그릇입니다. 30개, 40개 손에서 떨어지는 그릇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오늘은 몇 명이 올까요?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실 거고, 그들이 어떤 표정으로 오실 거고, 얼마나 배고프실 거고, 얼마나 추우실 거고, 얼마나 외로우실 거고. 할머니는 거리로 나갑니다. 트럭 앞에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듭니다. 낡은 옷을 입은 분들입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여러 겹의 옷을 입은 분들입니다. 할머니의 밥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인사합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국을 담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비용비용. 사이렌이 울립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봅니다. 놀라서 국자를 놓칩니다. 3번째입니다. 이미 경고장을 여러 장 받았습니다. 멈추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트럭 앞에서 순찰차가 멈춥니다. 경찰관 2명이 내립니다. 젊은 경찰관들입니다. 얼굴은 피곤한 표정입니다. 박순희님,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네,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불법 급식 금지 조례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따라오세요. 경찰관이 말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 일어납니다. 한 경찰관이 할머니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할머니, 경찰관이 중얼거립니다. 다른 경찰관이 이상해합니다. 뭐하냐? 잠깐. 할머니. 경찰관이 할머니를 더 자세히 봅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검게 그을린 손을, 떨리는 손을. 경찰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할머니 혹시... 할머니를 보는 경찰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범죄자를 잡는 경찰의 눈빛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경외감, 슬픔, 죄책감. 주변의 노숙인들이 봅니다. 경찰관의 눈물을. 할머니, 안 돼. 누군가가 손을 내밉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관은 할머니를 경찰차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그 손은 부드럽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보호하는 것처럼. 경찰차에 타면서 경찰관은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저... 말을 못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관을 봅니다. 무언가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경찰차의 문이 닫힙니다. 그 장면을 누군가가 촬영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의 손이 녹음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영상은 조금 뒤 SNS에 올라갈 것입니다. 조회수가 폭발할 것입니다. 댓글은 폭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남습니다. 왜 경찰관이 멈칫했을까요? 그 경찰관과 할머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할머니가 경찰에 끌려가야 할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요? 그리고 먼 거리에서 항상 할머니를 보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할머니가 놀라서 흘린 국물이 거리에 흐릅니다. 차갑고 회색인 도시의 거리. 그 위에 흐르는 따뜻했던 국물.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릅니다. 10년 전으로 되돌려봅니다. 2013년 겨울입니다. 종로의 거리는 여전히 같은 곳입니다. 같은 모퉁이, 같은 하늘, 같은 추위. 하지만 할머니는 다릅니다. 60대 후반의 박순희 할머니가 있습니다. 당시의 할머니는 지금보다 더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눈은 더 슬픈 것처럼 보입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습니다. 퇴직금 통장입니다. 다 모았어. 이제 할 수 있겠네.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40년을 일해왔습니다. 한 회사에만. 손이 검어질 때까지, 허리가 굽을 때까지. 이제 퇴직했습니다. 손에 남은 건 퇴직금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화물용 트럭을 구합니다. 1995년식 현대 그레이스.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곳곳에 흠집이 있습니다. 휠도 낡았고 엔진음도 큽니다. 하지만 이 트럭이 할머니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지. 할머니가 말합니다. 첫 국을 끓이는 날입니다. 손이 조금 떨립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할머니는 모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남편입니다. 그 남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남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리를 떠돌던 그 남편의 모습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국을 끓입니다. 멸치를 우립니다. 다시마를 넣습니다. 소금을 조금, 간장을 조금. 밥을 준비합니다. 무를 깎고 미역을 불립니다.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성을 빼먹지 않습니다. 이 밥을 먹는 누군가가 있을 거야.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거리로 나갑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종로 3가입니다.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분들입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여러 겹의 옷을 입은 분들입니다. 할머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밥이지. 먹어라. 할머니가 국을 담습니다. 처음 그릇을 받는 손이 떨립니다. 정말 공짜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첫 번째 손님이 숟가락을 듭니다. 입에 넣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 모습이 할머니에게는 온 세상이 축복받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에 꽂힙니다. 두 번째 손님이 옵니다. 세 번째 손님이 옵니다. 그런데 항상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 거리에서 몇 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우리도 알 것 같습니다. 거리에 그 몇 년이 20년처럼 느껴진다는 것을요. 남자는 말이 없습니다. 말할 힘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할머니를 봅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그 남자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그 남자를 마치 누군가를 찾는 눈빛으로. 한 달, 두 달이 지나갑니다. 겨울이 깊어갑니다. 할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밤 새벽 4시가 되면 눈을 뜹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를 갚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봄이 옵니다. 여름이 옵니다. 가을이 옵니다. 다시 겨울이 옵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두 해가 지나갑니다. 3년, 5년, 10년. 할머니는 계속 국을 끓입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항상 같은 시간에, 항상 같은 마음으로 종로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퍼져갑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거리의 분들이 할머니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매스컴도 취재를 합니다. 68세 할머니 10년을 쉬지 않고 밤 나눔. 사진이 나옵니다. 국을 끓이는 할머니의 모습이요. 손이 검게 그을러 있습니다. 등이 굽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밝습니다. 웃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머니를 알게 됩니다. 일부는 자원봉사자로 나타납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여전히 자신이 국을 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기도이고 할머니의 예배이고 할머니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 옆에 한 여자가 섭니다. 50대의 여자.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옵니다. 매일 새벽 4시. 그 여자는 할머니와 함께 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그 여자가 할머니와 함께 할까요? 할머니와 그 여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는 항상 같은 남자가 있습니다. 얼굴을 숨기고 고개를 숙이고 하지만 할머니는 그를 봅니다. 그 여자도 그를 봅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이 10년의 시간 동안 할머니가 정말 하는 일은 밥을 나누는 것뿐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거리의 그 남자가 사실은 누구일까요? 왜 할머니와 그 여자는 매일 밤 그 남자를 바라볼까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눈빛으로. 이것이 10년의 비밀입니다. 2000년으로 돌아갑니다. 20년 전입니다. 당시 박순희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원이었습니다. 남편 정수는 여전히 그 옆에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편. 아직도 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IMF 여파로 아직 경기가 좋지 않았던 한국입니다. 남편 정수는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본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쉽게 빌려줬습니다. 괜찮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경제는 잘 될 겁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수도 믿었습니다. 기계를 더 사들였습니다.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공장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잘 될 거야. 정수가 박순희에게 말했습니다. 박순희는 웃었습니다. 남편의 꿈을 보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수의 공장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계값을 못 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못 줬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고 공장 문은 닫혔습니다. 기계들은 압수당했고 은행은 담보를 회수했습니다.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20년을 일한 것이 한 달 만에.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순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웃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생각들이 정수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희는 일을 찾아 나갔습니다. 아무 일이나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청소도 했습니다.
힘든 일들을 했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정수가 병에 걸렸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입니다. 병원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합의금을 내야 했습니다. 가구 공장의 기계에 다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입니다. 2000년 11월 어느 날, 박순이는 일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늦은 퇴근이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빌린 차입니다. 마음이 들떴습니다. 오늘은 꽤 큰 품삯을 받기로 했으니까요. 그 돈으로 정수의 병원비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신호등이 바뀝니다. 박순이는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오는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박순이 차를 받았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 그 트럭이 박순이의 차를 쾅 들이받았습니다. 박순이의 차는 튕겨나갔습니다. 옆 인도로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60대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준석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길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이의 차가 그 남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남자는 나라가 떨어졌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출혈이 심했고 뇌 손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준석은 3일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잃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아직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장례비로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박순이는 경찰에 잡혔습니다. 과실치사입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합의를 권했습니다. 합의금을 내면 형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박순이는 합의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생겨 병원비가 더 급했으니까요. 아들은 대학을 가야 했습니다. 합의금을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는데 합의금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견딜 수 없어서요. 박순이는 3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나올 때쯤 남편은 이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박순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더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순이가 나왔을 때 아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거리로 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박순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2005년에 그 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박순이는 무엇을 해왔을까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잃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준호라는 아이도 자신처럼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도 잃었고 인생도 잃었습니다. 박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어떻게 갚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았습니다. 준호에게, 아니, 거리의 모든 사람에게 밥을 나눠야겠다. 그것이 박순이가 찾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0년의 죄책감을 녹이는 방법.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죄를 속죄하는 방법. 밥을 나누는 것, 준호를 찾는 것, 거리에서 준호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매일 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밥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수라는 남자를 항상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준호일까 봐서요. 하지만 박순이는 아직 모릅니다. 그 남자가 정말로 누군지를, 그 남자가 정말로 준호인지를,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를,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05년 11월 그 교통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네 사람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박순이를 변화시켰습니다. 정수를 죽게 했습니다. 준호를 거리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그 비밀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요. 한 경찰관의 눈물 때문에요.
2008년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박순희는 감옥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을 더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3년도 지옥이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남편 정수는 박순희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죽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병, 그리고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죽였습니다. 박순희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아들도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죄책감을 견디기 위해서요. 박순희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청소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손가락이 터지고 허리가 더 굽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정수를 생각했습니다. 준호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가? 그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입니다. 갑자기였습니다. 누군가가 박순희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입니다. 박순희의 아들입니다. 더 이상 거리의 사람이 아닌 성인이 된 아들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슬펐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와. 박순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순희는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순희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아내.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35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환영합니다. 이수진이 인사했습니다. 박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박순희는 이수진이 하는 일마다 간섭을 했습니다. 집안일, 요리, 옷차림,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보고 저런 여자를. 험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입니다. 반찬이 조금만 싱거워도 잔소리를 했습니다. 간도 못 맞추니? 이것도 못하니? 옷 한 장이 구겨져 있어도 구박을 하였습니다. 저런 옷을 입고 다니냐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런 신세가 됐어. 그런 말들을 몇천 번, 몇만 번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도 말입니다. 친정에도 못 가게 했습니다. 어디를 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안 됐습니다. 친구를 뭐하러 만나? 아들의 친구들이 오면 이수진은 부엌으로 숨겨졌습니다.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요. 몇 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박순희의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잊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떠나야지. 아이들 때문에만 살았습니다. 그 여름이었습니다. 아들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몰래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아이들이 크면 떠나야겠다. 아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박순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반항하다니요. 아들은 계속했습니다. 아내가 아빠 때문에 이미 힘들었는데 왜 엄마가 더 괴롭혀? 아빠는 엄마 때문에 죽은 거야? 그 말에 박순희는 멈췄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보였습니다. 자신이 한 것들, 자신의 죄책감이 정수를 죽였다는 것, 그 죄책감이 아들을 거리로 내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책감이 이수진까지 짓누르고 있다는 것. 박순희는 부엌에 있는 이수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순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움이 이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뎌줘서 고마워. 이수진은 놀라서 박순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희는 계속 절을 했습니다. 그때 이수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 박순희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수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박순희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뭔가 함께 해봐. 아내와. 박순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거리에서 함께 밥을 나누는 것. 이수진이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그 한마디가 박순희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하는 밤 나눔이요. 2010년부터입니다. 아들도 주말에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수진이 새벽 4시에 나타났을 때 박순희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이수진이 자신을 버릴까 봐서요. 하지만 이수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매일 새벽 4시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함께해요. 그 말 한마디가 박순희를 살렸습니다. 이수진은 천천히 박순희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나누면서, 거리에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러던 어느 날 박순희는 깨달았습니다. 거리의 여자들도 자신의 며느리처럼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사회에서도,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신처럼 외로움을 품고 살고 있다는 것을요. 박순희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이구나. 거리에 고통받는 여자들을 보살피는 것. 자신의 며느리처럼 외로운 여자들을 위로하는 것. 밥을 통해서요. 며느리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해요. 고부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요. 아들의 충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죽음 때문이었을까요? 교통사고의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와 며느리가 손을 잡으면서 거리의 누군가들도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0년입니다. 어머니는 7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50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새벽 4시에 함께 눈을 뜹니다. 함께 국을 끓입니다. 함께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거리에 그 남자는 있었습니다. 얼굴을 숨기고 고개를 숙이고 영수라고 불리는 그 남자. 할머니와 이수진은 여전히 그를 바라봅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눈빛으로, 혹은 누군가를 속죄하는 눈빛으로. 그리고 4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4년입니다. 그해 12월 모든 것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요. 한 경찰관의 증언 때문에요. 그 영상이 올라간 지 정확히 1시간입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이미 5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할머니가 범죄인가? 나라가 미쳤나?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죄인가? 이 나라 부끄럽다. 화면을 타고 분노가 흐릅니다. 젊은 세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저 나이인데 저런 할머니가 감옥 가다니. 휴대폰을 든 할머니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어색하지만 분노가 더 강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공유됩니다. 여보, 봤어? 이거 봤어? 응, 봤어. 진짜 미쳤다. 밴드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공유됩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하루 만에 전 국민의 할머니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댓글들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왜 경찰관이 우는 거야? 저 경찰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경찰관이 할머니를 체포하는데 마치 존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찰관의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뭔가를 암시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법 급식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요.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글은 3시간 만에 10만 명이 서명합니다. 하루 만에 100만 명이 서명합니다. 언론이 몰려옵니다. 지역 케이블 뉴스는 특보를 냅니다. 78세 할머니 경찰에 끌려가. 전국 뉴스도 따라옵니다. 신문들이 사설을 씁니다. 밥 한 그릇, 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토론합니다. 이게 범죄인가, 미덕인가? 하지만 아무도 한 가지 의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왜 경찰관이 울었을까? 이 의문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 같은 날 오후입니다. 종로경찰서 조사실입니다. 박순희 할머니와 며느리가 앉아 있습니다. 마주보는 쪽에는 경찰관이 앉아 있습니다. 30대의 젊은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의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준호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박순희님, 지난 10년간 불법으로 급식을 제공했다는 게 맞습니까? 박순희는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준호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손이 떨립니다.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립니다. 10년간 몇 명에게 밥을 제공했습니까? 박순희가 대답합니다. 대략 50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준호는 펜을 놓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봅니다. 오래도록 봅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요. 아니면 오래전에 본 사람을 다시 보는 것처럼요. 박순희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경찰관님, 뭔가. 박순희가 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입니다. 준호가 일어섭니다. 잠깐만요. 조사를 계속할 다른 경찰이 오겠습니다. 준호는 조사실을 빠져나갑니다.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눈이 빨갛습니다. 눈물 때문입니다. 준호는 손을 비누로 씻습니다. 무언가를 씻으려는 듯이요. 그리고 나옵니다. 다른 경찰관이 조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준호는 조사실 밖 유리창 너머에 서 있습니다. 박순희를 봅니다. 할머니의 검게 그을린 손을 봅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봅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봅니다. 그리고 기억을 떠올립니다. 20년 전 자신은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절망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요. 그리고 가해자를 원망하면서요. 그 여자를 찾아야겠다.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해자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흐릿한 기억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10년 전입니다. 여전히 거리에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누군가가 국을 나눠주는 그곳에서요. 그 할머니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밥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자신은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밥과 손길 때문에요. 언젠가 그 할머니에게 보답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경찰에 끌려왔습니다. 불법 급식이라는 제목으로요. 준호는 할머니를 봅니다. 할머니의 얼굴 생김새를 자세히 봅니다. 혹시 이분이 혹시 준호가 중얼거립니다. 조사실 밖에서 유리창 너머에서 그 순간 할머니가 준호를 봅니다. 할머니의 눈이 준호를 응시합니다. 뭔가 기억하려는 듯이요. 이 경찰관. 할머니도 중얼거립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두 사람을 봅니다. 뭔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뭔가 연결되려고 합니다. 20년 전 그 교통사고 때문에요. 그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요. 그 아들의 거리 생활 때문에요. 그 할머니의 밥 때문에요. 그 경찰관의 탄생 때문에요. 모든 것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서의 조사실에서요.
한 할머니와 한 경찰관이 만나는 이 순간을요. 준호는 다시 조사실로 들어갑니다. 할머니를 봅니다. 할머니, 준호가 말을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년 전에 혹시 교통사고 때문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이 순간 경찰서 조사실에서요. 준호는 조사 기록을 내려놓습니다. 펜을 놓습니다. 박순희 할머니,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박순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2005년 11월 15일. 기억하십니까? 박순희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집니다. 그 날짜, 박순희가 한 사람을 죽인 날짜. 네, 기억합니다. 박순희가 겨우 대답합니다. 준호가 계속합니다. 그날, 당신이 제 아버지를 차로 쳤습니다. 조사실이 정적이 흐릅니다. 며느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은 박준석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이 친 사람입니다. 박순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제 아버지는 3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병원비로 모든 걸 다 썼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낼 수 없어서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거리로 나갔습니다. 박순희는 말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준호는 손을 듭니다. 기다리세요. 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박순희는 조용해집니다. 준호가 계속합니다. 거리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에게 복수하려고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거리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준호가 설명합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저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박순희의 눈이 커집니다. 매일 밤 새벽 4시에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를 모르면서 말이에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는 당신의 밥을 먹으며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밥에서 느껴지는 그 마음을요. 그것이 절대로 나쁜 사람의 손이 아니라는 걸요. 박순희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준호도 웁니다. 조사실의 다른 경찰들도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있습니다. 준호가 계속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의 밥 때문에요.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밥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았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다는 걸요. 박순희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 번에 밀려옵니다. 20년의 죄책감이요. 10년의 속죄가요. 그리고 이제 만난 사람이요. 자신이 살린 사람이요. 자신이 죽인 사람의 아들이요. 할머니. 준호가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제 아버지도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박순희는 일어섭니다. 준호도 일어섭니다. 할머니가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와 경찰관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요. 20년의 인연이 이 순간 완성됩니다. 조사실 밖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경찰들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본능으로요. 그 영상은 조금 뒤 경찰청 공식 채널에 올라갑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일어난 일. 그 영상을 본 언론들은 깜짝 놀랍니다. 뉴스 속보가 나옵니다. 경찰관이 방송에서 증언. 제가 박순희 할머니를 체포한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전국이 들썩입니다. 뭐? 경찰관이 할머니한테 구원받았다고? 20년 전 교통사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댓글이 폭주합니다. 진짜? 이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저 할머니는, 아니 저 경찰관은, 이건 조회수 떠나서 역사에 남을 이야기다. 트렌드가 순식간에 변합니다. 더 이상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왜 죄인가가 아닙니다.
경찰관이 증언한다. 할머니가 내 생명의 은인. 이것이 전국의 화제가 됩니다. 구청은 당황합니다. 상인회도 당황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급식 금지조례 문제가 아니라 인생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계속됩니다. 박순희와 준호가 앉아 있습니다. 이번엔 조사가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준호가 묻습니다. 할머니, 아셨어요? 제가. 박순희가 대답합니다.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저를 찾으셨다는 걸 지금 깨달았어요. 매일 밤 새벽 4시에 저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누군가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박순희는 울음을 쏟아냅니다. 준호, 너 기억나니? 박순희가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 준석, 아들의 이름 준호. 당신의 아버지를, 당신을 찾으려고 매일 밤 새벽 4시마다 밥을 지었어. 준호는 할머니를 안아줍니다. 할머니, 이제 저를 찾지 않아도 돼요.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의 밥 때문에 여기 있어요. 며느리도 일어나 둘을 안아줍니다. 3명이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 장면을 촬영하는 손들. 이 순간이 역사가 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조사실의 불이 꺼집니다. 그 대신 구의회장의 불이 켜집니다. 밤새 준비가 시작됩니다. 조례 폐지에 대한 긴급회의. 구청장도 상인회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기 직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의 밥이 한 경찰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한 아버지의 죽음이 한 아들을 거리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그 아들이 경찰관이 되어 그 할머니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아침이 밝아옵니다. 다음 날입니다. 구의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청원이 100만을 넘었습니다. 전국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례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은 결국 항복했습니다. 구의회의장이 조례 폐지를 발표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20년의 죄책감도 10년의 밤 나눔도 모두가 끝났습니다. 같은 시간 경찰서입니다. 준호는 거리에 그 남자에 대한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영수라고 불리는 남자. 60대, 신원불명. 거리에 자료만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할머니와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10년을 함께 밥을 받은 그 남자. 할머니가 항상 바라봤던 그 남자. 혹시 준호는 박순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거리에 그 남자. 영수라는 사람 말입니다. 그분이 혹시. 박순희는 조용해집니다. 며느리도 조용해집니다. 준호는 느낍니다. 뭔가 있습니다. 뭔가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박순희가 말합니다. 그 사람, 저도 몰라요. 다만 매일 밤 그 사람을 바라봤어. 어떤 연결이 있을까 봐서요. 준호의 몸이 굳어집니다. 박순희가 말합니다. 혹시 거리에서 다시 만날까 봐.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 저 그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준호는 거리로 나갑니다. 그 시각이 새벽 4시입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박순희의 밥을 받기 위해. 하지만 박순희는 경찰서에 있습니다. 대신 다른 분들이 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준호가 걷습니다. 한 명을 봅니다. 영수라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누군가가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그쪽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60대의 여자입니다. 낡은 옷을 입은 여자. 얼굴은 세월의 고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본 순간 준호는 알았습니다. 아니. 준호는 그 여자에게 가까워집니다.
여자는 준호를 봅니다. 여자의 눈에도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중얼거립니다. 준호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 혹시 준석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여자는 벌떡 일어섭니다. 뭐라고? 여자의 몸이 흔들립니다. 우리 아버지 박준석 씨를 아시나요? 준호가 확인합니다. 1970년생, 인쇄 공장을 운영했던. 여자는 자리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준호가 여자를 잡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불러야 하지? 준호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노숙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준호? 여자가 준호를 안아줍니다. 20년입니다. 20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17살 때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피했습니다. 자살 충동이 생길까봐 거리로 나온 어머니, 자신이 아들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을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름도 영수로 바꿨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요. 그리고 20년을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어딘가 준호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매일 새벽 4시 밥을 받으며 그 밥이 자신의 아들도 받은 밥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났습니다. 경찰관이 된 아들을요. 어머니, 준호가 말합니다. 거리에서 이 밥으로 살아났어요. 할머니의 밥으로요. 어머니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럼 내 아들도? 얘 할머니한테.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저 할머니의 밥으로 살아났어요. 할머니가 제 아버지를 죽였지만 할머니가 저를 살렸어요. 어머니는 무릎을 꿇습니다. 거리에서요. 새벽의 거리에서요. 어머니는 하늘을 봅니다. 준석, 박준석, 남편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아들, 살았어. 살아있어. 할머니의 밥으로 살았어. 준호는 어머니를 일으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갑시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준호를 봅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없는데. 준호가 대답합니다. 제 곁에 있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대신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요. 그 장면을 누가 본 걸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리의 한 모퉁이였습니다. 경찰관인 아들이 어머니를 안아주고 있는 모습을요. 그 모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봤을 겁니다. 20년의 기다림이요. 그리고 이제 만난 아들과 어머니, 그들을 살린 할머니, 그 할머니의 죄책감, 모두가 한 끼의 밥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준호는 박순이를 찾아갑니다. 할머니, 박순이는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 준호는 대답합니다.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박순이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준석의 아내?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20년을 거리에서 살아오셨어요. 할머니의 밥으로요. 박순이는 바닥에 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며느리도 울고 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도 울고 있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준석의 죽음이, 준호의 거리 생활이, 어머니의 20년 기다림이, 박순이의 20년 죄책감이, 10년의 밥 나눔이, 모두가 한 끼의 밥 때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 종로의 낡은 트럭은 더 이상 낡은 트럭이 아닙니다.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순인의 사랑의 밥집, 현판이 붙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으로 쓴 글씨입니다. 배고픈 이는 어디에도 없어야 합니다. 그 아래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박순이, 이수진, 박준호, 그리고 준석을 기억하며
새 건물 안은 밝습니다. 최신식 주방 시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기증한 것입니다. 조례를 폐지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인 기부 현판들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오픈날 새벽 4시입니다. 여전히 새벽 4시입니다. 할머니가 눈을 뜹니다. 옆에는 준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함께 일어섭니다. 국을 끓입니다. 밥을 준비합니다. 준호는 자원봉사자로 나타났습니다. 경찰복을 입고요. 이제 저도 할머니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리로 나갑니다. 그 거리에는 이제 거리의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합니다. 대학생들도, 회사원들도 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옵니다. 구의회에서는 새로운 조례가 통과됩니다. 나눔 지원 조례. 배고픈 사람을 돕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미덕이라는 내용입니다. 전국의 다른 도시들도 따라합니다. 부산에서는 준석 밥집이 열립니다. 대구에서는 따뜻한 밥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여러 구에서도 순위내를 벤치마킹하여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전국 200개 도시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할머니들이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할머니들이 국을 끓입니다. 할머니들이 밥을 나눕니다. 순이네 할머니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게 됐어. 학교도 변합니다. 도덕 시간에 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한 할머니가 어떻게 법을 바꿨을까요? 학생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학교 자치회가 나눔 동아리를 만듭니다. 주말에 거리로 나갑니다. 할머니처럼 가정도 변합니다. 고부 갈등으로 힘들던 가정들이 박순이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새겨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어머니 미안했어요. 고생 많았어. 첫 대화를 시작합니다. 30년을 안 했던 대화를 말이에요. 정부도 움직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순이 할머니 보상 정책을 발표합니다. 과거 불법 급식으로 체포된 분들에게 보상하겠습니다. 그 정책에 몇백 명이 등록됩니다. 다들 고부 갈등이나 극복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밥을 나누던 분들입니다. 이제 그들도 보상받게 됩니다.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박순이 할머니는 90세가 됩니다.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거리의 순이네 밥집에서요. 준호와 그의 어머니, 며느리, 자원봉사자들, 거리의 많은 분들, 언론, 정치인들 모두가 왔습니다. 할머니를 축하하기 위해서요. 할머니는 말합니다.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 죄를 갚는 길을 찾았어요. 한 끼의 밥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준호를 봅니다. 준호의 어머니를 봅니다. 그 밥이 이 사람들을 살렸어요. 죽으려던 이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죄책감은 미움을 가져오지만 밥은 사랑을 가져온다는 걸요. 모두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영상은 또다시 폭발합니다. 100만 조회를 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분노의 댓글이 아닙니다. 눈물의 댓글입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고부 갈등으로 힘들었어요. 이제 엄마와 대화해야겠어요.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눈물이 나와요. 한 끼의 밥이 나라를 바꾼다.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댓글들이 계속 쌓입니다. 새벽 4시입니다. 종로의 거리입니다. 할머니가 국을 끓입니다. 옆에는 준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준호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밥을 나눕니다. 거리의 분들에게요. 따뜻하게 먹고 내일을 버티세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할머니가 함께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거리의 모든 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전국으로 전해집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떠올랐나요?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당신의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미안해라고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고마워라고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할머니처럼 당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꼭 밥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마디의 말씀,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방문.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대화해 보세요. 당신의 할머니에게 전화하세요. 엄마, 미안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라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눠주세요. 당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이 할머니도 댓글을 읽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일 겁니다. 한 끼의 밥처럼요. 당신의 한마디 댓글도 누군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박순이 할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